지금 감자밭을 비닐을 열심히 뚫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농기 계좌가 많아고 밭에서 이러고 있지만 평소에는 거의 농기계를 타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엔진 소리가 커서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강 재배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귀농귀촌 혹은 농업인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생강을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생강을 심으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신 점, 또는 제가 책을 보거나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생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배운 점, 이런 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 주고도 안 가르쳐 주는데 왜 가르쳐 주냐?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얻어서 좋아요와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아니면 뭐 생강종자 구해달라고 저희 거 사고 싶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생강종자 판매 다 완료해가지고 지금 판매할 생강종자가 없습니다. 생강종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걸 선택을 하시냐? 생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종생강, 조선생강, 재래종 생강으로 불리는 조금 가늘고 작은 전통 생강, 한국식 생강입니다. 수확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잘 키우시는 분들이 심으면은 뭐 한 3-4배, 많이 나와야 5배까지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키워야 그렇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향이 있고 그래서 뭐 생강청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 생강으로 뭐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서산 지방에서 이 재래종 생강, 조선생강 많이 키우셨었지만 근데 지금은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거는 계량종 생강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량종 생강 1kg에 10,000원씩 팔면은 걔들은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1kg에 11,000원,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조금씩 더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계량종 생강, 뭐 중공산 생강이니 저희는 그냥 계량종 생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나오는 생강,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든 생강 주세요 하면은 앞에 무슨 생강 아니고 그냥 생강 주세요 하면 주는 당연한 그 생강이 계량종 생강입니다. 저희도 조선 생강을 안 심고 지금 그것만 심고 있고요. 계량종 생강의 장점, 얘네들이 크기가 큽니다. 무게로 팔아야 되는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겠죠. 뿐만 아니라
한 덩어리 200g을 심었을 때 얘네들이 수확할 때 나오는 그 옆으로 퍼지는 발이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게가 얘네들이 죽지만 않고 웬만큼 살아있으면은 6배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생강 좀 심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멀고 8배 나오는 거 아니냐, 10배까지도 말을 하는데 10배까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좀 생강 좀 심는다 하면은 한 8배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 3, 4배 들어가는 토종 생강을 심겠습니까? 아니면은 6배, 8배 나오는 계량종 생강을 심겠습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물량 차이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다시 토종 생강과 계량 생강 다시 심으려고. 생강 종자를 구하실 때 생강 색깔이 뭐 무슨 색을 사야 된다, 무슨 색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얘네들이 자란 땅 색에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봐서 썩지 않았고 시커먼 색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도 괜찮습니다. 색깔 가지고는 그 토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얘네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생강 씨앗 팔랬는데 씨앗으로 심는 게 아니고 감자처럼 몸뚱이를 잘라서 땅에다 심는 겁니다. 생강 씨앗 있는지 전 못 봐서 모르겠네요. 그러니 생강을 사서 쪼개서 심는 건데, 알이 굵고 튼실한 생강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얘네도 감자도 땅속에서 싹이 나와서 이렇게 잎이 나오고 뿌리는 나중에 나옵니다. 뿌리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싹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생강도 싹이 먼저 나옵니다.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면서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는 건데, 그때까지는 얘네들이 지 몸뚱이 안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 안에 양분이 많아야 생강이 싹도 잘 내고 뿌리도 잘 내고 가물거나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잘 크겠지요. 그래서 생강 종자를 사실 때는 발이 굵고 통통한 종자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생강을 쪼개면 욕먹는데 한 조각 딱 쪼개봅니다. 소리가 또각하고 맑고 명랑한 소리, 쾌활한 소리가 나야지, 소리가 안 나거나 얘네들이 쪼개지는 게 아니고 뭉개져 버린다, 뭉개지고 그냥 떨어져 버린다, 이건 병이 가거나 썩은 생강입니다. 그거 쪼개졌을 때 안에 향도 나쁜 향이 안 나고 생강의 본연의 향이 나고, 그리고 색이 진열한 노란색이 나와야지, 속 부분이 다른 색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왜 쪼갰냐고 한 거, 이거 하나 살 테니까 너 다 가져가라 하고서는 그 종자 안 사면 됩니다. 종자를 선택을 잘해야지 한 해 농사를 좌지우지합니다. 텃밭에서 조금 심어보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뭐 인터넷으로 사시던지 생강 파는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한두 마디만하게 잘라진 거 말고
덩어리로 된 생강 안 쪼개진 거 있으면은 그거 사셔다가 쪼개서 심으시면 됩니다. 하우스에 심는 분들은, 서산지방에서 심는 분들은 4월 첫째 주에 벌써 지금 생강 들어가 있습니다. 종자를 쪼갤 때는 여러 마디가 손바닥 바나나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한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주는데, 어떤 분들은 생강 눈을 틔우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싹이 나오게 한다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지금 정도 되면은 지들 알아서 싹 벌써 나옵니다. 모서리 부분 되면은 생강의 모서리 끝부분 보면 하얗게 조그맣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싹입니다. 싹을 한 조각당 저희는 한 2개 정도 되도록 생강 종자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하나로만 해가지고도 얘네들이 잘 나면 좋은데, 생강이 싹이 돼서 올라왔을 때 엄청 가물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그 싹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으면은 그 이후로 그 생강에서는 또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눈이 한 2개 정도는 돼야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 달고 다니듯이 예비로 하나 정도는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생강 종자를 갖고 와가지고 쪼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흙이 묻어 있으면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종자를 사다가 쪼갤 종자를 물이 잘 빠지는 데 놔두고 거기다가 물을 뿌려줍니다. 물 세척을 합니다. 물 세척을 하면은 생강에 묻어있는 흙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전에 살던 생강이 살던 밭에서 묻혀갖고 온 흙, 그 흙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흙으로 인해서 전에 있던 밭의 병균까지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척을 해주면은 그 병균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수분을 먹기 때문에, 한번 수분을 먹기 때문에 밭에 가서도 싹도 잘 나옵니다. 저장 시설에서는 수분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생강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건조되어 있는데, 세척을 하면서 물을 충분히 한번 얘네들이 적셔지면은 아, 이제 싹을 낼 때가 됐구나 하면서 밭에 가서 싹을 잘 냅니다. 그리고 흙 때문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았던 눈들이 하얗게 점점점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강을 쪼개기 전에 물 세척을 하고 나서 쪼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안 하고 물 세척만 하고 심었었는데도 병 하나도 없이 생강이 잘 큰 적도 있습니다. 쪼갠 생강들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 해가 뜨는 곳 이런 데 놔두면은 말라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면 싹이 안 나오겠죠. 공기가 또 너무 안 통해 버리면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는 어느 정도 통하면서 바람은 세게 닿지 않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에 보관을 해줍니다. 생강도 그 쪼개진 단면이 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지나줘야 이 단면이 지네가 스스로 아물어 가지고 병균이 그쪽으로 땅에 있는 병균들이 침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약을 판매하는 곳,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생강 심으려고 그런다고 생강 소독할 약 좀 달라고 하면은 물에 섞어서 담그는 약을 줍니다.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가지고 어떤 약이 좋다 뭐 이런 건 없고, 기본적으로 생강 심는다고 말하면은
주시는 거 뭘 갖다 써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물에 푹 잠기게 담궈 두었다가 꺼내면서 심는데, 저희는 이 작업을 심기 바로 전날, 저기 전기 울타리로 누가 나무 자르면서 건드려 놨네요. 생강은 잎이 노랗게 되고 뿌리가 썩어서 없어지는 뿌리 썩은 병인가요? 뭐 그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이 한번 오면은 어떤 분들은 뭐 6년, 어떤 분들은 8년 후에 생강을 심을 수 있다는데, 근데 그 병이 한번 온 밭은 어렵습니다. 6년 후에 심어도 8년 후에 심어도 전에 병이 퍼졌던 그 자리, 그 부분에서 다시 퍼지기 시작해서 밭 전체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잘 하고 심어줘야겠죠. 밭을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거름을 넣는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포대에 있는 퇴비거름 뿌리는 거 그것도 올리고 했는데, 저희는 생강 심을 밭에는 다른 거름, 돼지거름, 닭거름 넣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완숙이 잘 되지 않고 완숙된 거를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아가지고, 생강을 심는 밭에는 무조건 소똥만 넣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비싼, 종잣값이 비싸게 들어가는 생강, 저는 계속 소똥 사용할 겁니다. 그동안도 다른 거름 사용했을 때보다 소똥을 넣었을 때 작물의 상태가 좋았습니다. 감자나 이런 애들 뭐 3, 4개월이면 수확하는데, 생강은 4월 중순부터 말에 심어가지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땅속에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먹는 양분의 양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소똥을 넣고 얘네들이 토양과 잘 섞일 수 있도록 로터리를 치고 쟁기질하고 이러한 작업을 몇 번을 해줍니다. 밭을 자주 갈고 엎어줍니다. 여건만 맞으시면은 인삼 심듯이 수산그라스나 호밀 같은 거 심고서는 녹비작물을 심고 쟁기로 갈아 엎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똥 넣고서는 생강을 심으면 병도 잘 안 오고 생강도 엄청 잘 자랍니다. 생강은 인삼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얘들이 배수가 안 되면은 바로 죽습니다. 그 밭을 고르실 때도 밭 고를, 생강을 심는 두둑 말하는 거죠. 고를 만들 때도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배수를 돕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둑을 로터리를 이용해서 엄청 높게 만듭니다. 저희가 작물을 심을 때마다 다 두둑을 높게 만드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생강 두둑은 가장 높습니다. 얘네들이 먹어야 할 양분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것도 있는데, 두둑이 높으면은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밑에 부분은 젖어도 위에 얘네들이 있는 데까지는 젖지 않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거죠. 뿌리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둑이 높으면. 그래서 생강을 심는 로터리를 치기 전에는 저희는 로터리 발을 바꿔줍니다. 로터리 발이 낡고 얕으면은
두둑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초벌 로터리를 치고 두둑 만드는 로터리를 칠 때 두둑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를 또 다시 한번 가서 로터리를 칠 정도로 두둑을 높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좀 힘들어하죠. 두둑을 높게 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생강이. 근데 크는 도중에는 질소 성분을 과하게 먹게 되면은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거름을 넣어도 조금씩 모자란 양분을 비료로 보충을 해주게 되는데, 생강이 심는 날이나 심기 며칠 전에 비료를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료 알갱이를 생강이 직접 몸에 닿기 때문에 그 종자용 생강들이 비료에 닿아서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1, 2주 전에는 밭에 뿌리고선 로타를 칩니다. 생강을 심는 간격을 물어보시는데, 뭐 저희는 성인 손으로 한 뼘 정도? 가로 세로 한 뼘 정도에 심습니다. 한 18에서 20cm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30cm까지. 생강이 자라면서 얘네들이 옆에 있는 공간과 옆에 있는 생강과 너무 가까우면은 모양이 찌그러져서 나오고 잘 클 수 없기 때문에 생강과 생강의 간격은 좀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18, 20cm 정도 하는데, 생강을 많이 안 심어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 권고 사항대로 한 30cm 정도 띄워주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강과 생강의 사이가 좁으면 안 좋은 게, 나중에 생강밭에 비료를 주게 되는데, 그 비료를 줄 때도 생강 바로 옆에다, 뿌리 바로 옆에다 생강을 주면은 생강이 쉽게 죽습니다. 뿌리와 뿌리 사이에 줘야 되기 때문에 두둑은 높고 생강과 생강 사이는 넓으면 좋습니다. 생강을 심고 나면은 뭘 해주느냐, 그 위에 저희는 볏짚을 깔아줍니다. 완결을 깔아주는 지역도 있고, 뭐 부직포 깔아주는 데도 있고, 비닐 씌는 분도 있고, 뭐 이런데, 저희 지역도 생강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닐도 씌웁니다. 근데 얘네들이 눈에서 싹이 막 돼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비닐을 다 벗겨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비닐 씌고 한 일주일 정도, 2주가 되기 전에 모두 다 벗겨주시던데, 그 타이밍 잘못 맞추면은 눈에서 싹이 된 애들이 다 타 죽어가지고 그 생강밭 다 소용없게 된답니다. 근데 저희는 생강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이 뚫린 비닐을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그 싹이 위로 오기 전에는 무조건 비닐에 닿기 전에는 모두 벗겨주신다고 합니다. 생강을 저희 지역 심는 시기가 4월 20일경 가장 많이 생강이 들어갑니다. 예전부터 그 날짜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국이 기온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5월이 한여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한 며칠 정도 확 찌는 데가 있는데, 그때 얘네들이 많이 타 죽기도 하고
6월달까지 막 못 심고 이럴 때 관리를 잘 못해주면은 쉽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서리만 안 맞을 정도로 얘네들이 이파리가 나고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잡고 있으면은 덜 죽는다고 합니다. 뿌리를 5월 말 6월 이때 됐을 때, 무더위가 시작됐을 때 비가 안 오면은 뿌리를 잡은 애들은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못 잡은 애들은 그 상태로 이파리 싹이 말라 죽고 끝나는 거이기 때문에 뿌리를 빨리 잡으라고 씻는 시기를 조금씩 살짝씩 당겨주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책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뭐 15도에서 30도라는데, 내일 저녁에 서리가 내리고 요즘 같은 온도에는 1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1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냉해를 입거나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설이 안 맞게 해줄 수 있으면은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고 나서 5, 6일 정도면은 싹이 되어서 이파리가 볏짚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볏짚을 덮어주는 이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얘네들이 싹이 말라 죽지 않도록 땅의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볏짚을 덮어주는 것도 있고 왕규를 덮어주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볏짚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볏짚을 너무 두껍게 덮어버리면은 싹이 거기를 삐짓고 올라와야 된다는데, 그 시간이 긴데 거기를 올라오다가 못 올라오고 더워서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얇게 덮어버리면은 습도 유지도 안 되고, 그리고 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야 된다는데 적당히가 어렵습니다. 볏짚은 덮어놓으면은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생강을 심고 나면은 저희는 바로 물장치를 해줍니다. 최대한 빨리 해줘서 물을 한번 푹신 줘버립니다. 수분을 먹고 빨리 발화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전에 비 예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은 좀 늦게 해주기도 하는데, 생강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생강에 싹이 났을 때가 가장 약한데, 처음에 조그만 싹일 때가 가장 약한데, 그 싹을 어떻게 안 죽이고 다 살려내느냐. 얘네들은 30도 넘어가고 그러면은 잘 안 큽니다. 열대지방에서 잘 크게 생겼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늘지고 서늘한 거 아니냐, 뭐 요즘 예전에는 햇빛 잘 쬐고 그런 데가 잘 컸는데, 우리나라 여름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지 최근 몇 년에는 좀 그늘지고 그런 밭에서가 생강이 더 죽지 않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얘네들이 막 싹이 올라왔을 때 타 죽지 않도록 충분한 물을 얘네들한테 줘야 됩니다. 물론 물 너무 많이 주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썩지 않을 정도로 배수 잘 되게 해놓고 물을 줘야 됩니다. 서산 지방에서는 얘네들이 가장 약한 시기 그 6월 첫째 주 이때쯤 싹이 막 새끼 손가락 한두 마디처럼 나올 때, 제일 약할 때 얘네들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서 생강을 심자마자, 얘가 두둑이죠, 얘가 고랑이죠, 고랑에다가 수수를 심어버립니다. 수수를 심으면은 얘네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낫다고. 수수가 그늘이 져가지고 생강이 그 6월 더울 때 덜 죽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혹은 임산밭처럼 막 여기저기 말뚝 박고 차광막을 설치를 합니다. 생강에게 그늘을 줘서 얘네들이 타 죽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지요. 차광막을 쓰거나 부직포를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것만 잘하면은 거름 모자라서 얘네들이 죽지만 않으면은 생강 수확 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름 비료 언제 주느냐? 첫 번째 비료는 저희가 7월 정도에 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요소 비료를 준다. 그러면은 몇 달 동안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됩니다. 생강 그렇게 잘 키울 자신 없으시면은 혹은 잘 키우셨어도 복합 비료를 주면은 NK 비료죠. 생강이 잘 안 죽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생강과 생강이 있다. 뿌리 주변 이런 데다 주지 말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이 간접적으로 해서 먹을 수 있게 주는 겁니다. 그냥 생강에다 비료만 줘버리면은 매출에 가면은 다 죽어 있습니다. 비 오기 바로 전날 주던지 혹은 비료를 지어놓고 비가 온다고 했다 취소됐다 그럼 바로 물장치 해가지고 물 줘서 비료 빨리빨리 녹여가지고 없애줘야지. 안 그러면은 생강들 다 죽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기예보에 몇 번을 속아가지고 비 온다 그래서 비 엄청 온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비 맞으면서 비료를 줬습니다. 그 비료를 줬는데 우리가 비료를 줄 때만 비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안 와버려가지고 물장치로 물을 줬는데 밭이 크고 생강을 심은 밭이 여러 개다 보니 한 번에 줄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물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 먼저 물을 준 곳은 생강들이 살아났고 물을 좀 늦게 준 곳 해가 쨍쨍 떠서 생강 다 죽여버렸습니다.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요소 비료 줬으면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거고 복합 비료를 주면은 조금 덜 합니다. 그리고 잘 안 죽습니다. 복합 비료 줘서는 웬만하면. 작년에 생강이 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살아있는 애들 잘 켜보려고 요소 비료 줄 때 걔들이 가버린 겁니다. 7월쯤에 한번 주고 그리고 8, 9월쯤에 비가 오기 전이나 혹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물장치 해놓고 물 틀어가면서 그렇게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번 주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 아주머니들 오셔가지고 손으로 풀 많이 뽑지요. 몇 번 뽑지요. 여름에 더운데 생강과 풀 뽑고 그리고 메뚜기 같은 놈들 이파리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니면서 바이러스 같은 거 감염시키고 혹은 상태 안 좋은
너미 집 병든 생강 물어뜯고 놀다가 여기 와서 하면은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벌레약 한 번 정도 주나? 그러다 보면 수확철 됩니다. 수확철 되면은 생강을 언제 수확하느냐? 상강 전후로 수확을 하는데 왜 그때 수확을 하느냐? 10월 말이 되고 11월이 돼도 관리를 못했거나 어디서 병든 생강을 갖다가 심었거나 밭이 전에 병들었던 게 있었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생강 시퍼렇게 잘 살아있으면은 미리 캘 필요 없습니다. 얘들은 서리를 막고 해야 그때서 이파리에 있던 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얘네 생강들도 지네들이 서리를 맞아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살 환경이 아니구나, 우리 갈 때가 됐구나 해야 그 양분들을 뿌리로 내려보내서 종자용 생강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생강꽃 피긴 핍니다. 이쁘지는 않습니다. 시퍼려 가지고 이게 생강꽃 맞나? 머위꽃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번식 안 하고 뿌리로 양분을 보내서 굵은 생강 알갱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강 판매를 할 때 보면은 일찍 해서 나오는 생강 잘 키워서 남들 수확 안 할 때 판매를 하는 생강도 있지만 더 놔두면은 옆으로 병이 퍼질까봐 생강맛 다 조질까봐 빨리 캐서 파는 그런 생강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생강 상태 좋으면은 천천히 캡니다. 빨리 캘 필요가 없으니까. 늦게 캘수록 생강 알도 굵어지고 향도 진해지고 무게도 더 나가고 하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지요. 서산 지역은 저온 창고에도 생강을 보관하기는 하는데 땅속을 3m 이상 파고 들어가서 토굴에다 보관을 합니다. 얘네가 토굴에서도 10도에서 15도 정도 토굴 온도가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토굴이 저온 창고보다 생강이 보관이 더 잘 됩니다. 거기는 습도를 맞추려고 물을 갖다 놓고 물이 수분이 너무 높아서 물을 빼고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되죠. 근데 토굴에 넣으면은 안 좋은 얘네 밖에 있다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 같은 게 썩고 그러기 때문에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토굴 안으로 온도가 높은 낮에만 선풍기를 팬을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생강 안에 불필요한 수분도 빠지고 꿀이나 이런 애들이 썩으면서 나오는 유해 가스들도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토굴 빗물만 안 들어가게 뚜껑을 해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지 알아서 자연스럽게 바뀌게 놔둡니다. 그러다 날이 영하로 떨어지면 토굴문을 닫아주는 거고, 토굴문을 열고 닫고를 잘 안 합니다. 온도차가 달라지면 생강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좋은 창고에 넣어놓으면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이 토굴에 넣었을 때보다 자주 들어오고 나가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강을 많이 안 심으셨던 분들이 생강을 수확하셨다면은 좋은 창고나 토굴에 보관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바로 판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싼 종자 돈 주고 사다가 키워놨는데 생강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강 잘못 켜도 아무것도 없지만 보관 잘못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생강을 씹어본다고 하면서 하시는 소리가, 생강이 비싸서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심어봤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생강이 비싼 이유가 전에 많이 심던 사람들이 안 심어서 비싸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기후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 생강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강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생강을 잘 못 살려냈기 때문에 생강이 비싸지는 거지, 생강 비싸다고 그냥 무턱대고 심으셨다가는 종자 1kg에 만원, 14,000원 주고 갖다 심으셨는데 모두같이 잘 된 해에는 내가 판매를 할 때는 1kg에 3, 4,000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내 밭 환경 여건에 잘 맞춰가지고 심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용 종자를 사다가 심으시면은 발이 왕관 모양처럼 막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산 종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심었던 종자를 갖고 와서 심는 거죠. 그런 거를 심게 되면은 발이 막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한 줄로 이렇게 큽니다, 옆으로만. 그래서 최고의 종자는 내 땅에서 먼 다른 지역에서 키웠던 종자를 갖고 와가지고, 수입산이면은 수입산을 바로 심는 게 아니고 한 해를 심고서는 수확한 걸 가지고 다시 심으면은 옆으로 발도 많이 퍼지면서 생강도 잘 됩니다. 단 조건은 병이 하나도 안 들었을 때, 생강 관리 잘 해서 하나도 안 죽고 병 하나도 안 들었을 때, 생강 굴이고 어디고 병 든 거 잘못 넣으면은 그 굴 안에 있는 거 다 병 듭니다. 그래서 생강을 종자를 잘 선택을 하셔서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야 그렇게 많이 심지 않는데, 제가 생강이 성격이 인삼하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강을 전문적으로 1년에 몇천 평, 몇만 평씩 심어가지고 생강만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밭을 선택을 어떻게 하시냐, 밭을 임대를 해줄 때 가장 비싼 임대료를 받는 게 인삼밭입니다. 인삼밭. 인삼이 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서 자라기도 하고요. 근데 인삼 수확이 막 끝난 그 밭, 생강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밭보다 임대료를 더 주고라도 그 밭을 얻어가지고
한번 심고 뽑아먹고 버리고 또 인상 캔 새로운 밭을 찾으러 갑니다. 생강은 한 밭에 연속적으로 심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번 심은 밭에 또 심지 않고 다른 밭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생강 밭 관리하는 거, 생강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문의를 많이 주셔서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잘 심으셔서 잘 키워 보셨으면 합니다. 요거 감자 뜯는 작업하고 며칠 안으로 생강 종자 쪼개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